네, 반갑습니다. 따라하며 배우는 파이썬과 데이터 과학 12장 판다스에 대해서 우리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강의에서는요, 판다스가 뭔지 일단 한번 배워볼 거예요.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쉼표로 분리된 이 텍스트 파일을 데이터 과학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게 이제 CSV라고 하거든요. 이 CSV 파일을 판다스를 이용해서 읽고 분석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해볼 건데, CSV 파일은요 테이블 형식의 데이터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얘를 분석하고 정렬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데이터에서 분실된 부분, 즉 결측 데이터를 보존하는 부분, 데이터 프레임을 이용해서 테이블을 만드는 것, 그리고 매플로립으로 시각화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요, 엑셀보다 빠른 일처리는 판다스로,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요게 여러분들이 자주 보는 이제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이제 사무용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최고의 프로그램으로 뽑죠. 그죠? 굉장히 강력한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가 있을 때, 여기에 있는 값들의 합계 자동으로 계산되고요. 이와 같은 형식으로 하면 한 번에 평균 값을 얻을 수 있죠. 네, 이와 같은 Visual Basic for Application 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엑셀에서 다양한 종류의 부가적 기능을 코딩을 통해 가지고 구현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엑셀 자체는요, 표 형태로 이루어진 데이터에 치중하고 있다면요, 판다스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부터 데이터를 가공하고 처리하는 그런 데서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판다스는요, 엑셀보다 연산의 속도가 빠르고요, 특히 이제 프로그래밍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엑셀보다 훨씬 효율적인 일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판다스의 특징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판다스는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표현력을 갖춘 자료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 실세계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굉장히 유용하고요. 파이썬 패키지들 중에서도 대표적인 데이터 과학용 패키지입니다. 얘는요, 이종 자료형의 열을 가진 테이블 데이터, 즉 정수, 실수, 문자열 같은 다양한 자료형을 가진 테이블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데, 시계열 데이터라고 해서 정권 거래라든지 혹은 날씨 정보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데이터를 축적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형태의 데이터 처리에도 굉장히 적합하고요. 뿐만 아니라 레이블을 가진 행렬 데이터는 다 손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측, 통계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데 매우 강력해요. 얘는 크게 두 가지의 핵심 구조입니다. 1. 시리즈, 2. 데이터 프레임 해서, 시리즈는 1차원 구조를 가진 열이고요, 데이터 프레임은 일반적으로 여러 개의 열을 가진 2차원 데이터를 일컫는 그런 이름입니다. 얘는 다양한 결측 데이터 처리라든지 추가 삭제, 테이블 합병, 정렬, 조작 이런 것들을 쉽게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판다스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이제 판다스로 일을 할 때요, 판다스에서는 파이썬의 리스트를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를 가져올 수도 있고, 딕셔너리, 넘파이 배열을 이용해서 가져와 가지고 얘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이제 CSV 같은 텍스트 파일 혹은 엑셀 파일, SLXX라고 하는 확장자를 가지는 엑셀 파일들, 그리고 웹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때요, 제이슨이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의 약자인데요, 이런 형태로 된, 이게 이제 키하고 값의 쌍으로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데이터 묶음인데요, 이런 형태의 데이터라든지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손쉽게 열어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를 불러오거나 저장하는 방법은요, CSV 파일을 우리는 주로 사용할 것이지만, TSV, 엑셀 파일도 똑같은 방법으로 열어서 저장하고 처리할 수가 있어요. 자, 얘가 잘하는 게 뭐냐, 데이터를 보고 검사할 때 예를 들어 min이라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요, 어떤 열의 평균을 구한다든지, CORR이라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요, correlation 개수, 상관관계 개수 앞에서 배웠죠. 그죠? 그거를 손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count라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요, 데이터 프레임 열에 있는 null이 아닌 값의 개수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sort values를 이용해 가지고요 데이터를 정렬할 수도 있고 필터링도 할 수 있고요 group by라는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기준에 따라 몇 개의 그룹으로 데이터를 분할하는 그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누락값을 확인하는 것, 그 다음에 특정값을 대체하는 그런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점에서 판다스라는 이름이 어디서 왔는지 살짝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죠? 얘는 이 판다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패널 데이터라고 하는 요 용어에서 유래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패널 데이터는 뭐냐? 요게 이제 계량 경제학이라고 하는 학문에서 사용되는 용어인데요. 동일한 관찰자에 의해 여러 회에 걸쳐 관측된 데이터 집합을 지칭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얘가 좀 이름 자체가 판다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판다 그림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CSV 파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CSV 파일은요, 콤마 separated variable의 약자예요. 혹은 values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흔히 있습니다. 얘는요, 마이크로소프트 엑셀과 같은 스프레드시트 소프트웨어에서 아주 널리 사용되던 그런 파일 형식입니다. 이와 같은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가 있을 때요, 얘를 CSV로 저장하게 되면 ID, 쉼표, name, 쉼표, age와 같이 테이블의 속성 혹은 필드 값들이 이렇게 첫 번째 행에 나타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행부터는 레코드라고도 하는 실 데이터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저장되어 있는 이런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이때 데이터들은요, 쉼표로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쉼표로 구분하지 않고 키보드의 탭 문자를 가지고 항목을 구분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저장하는 파일이 TSV, Tab Separated Variables 파일이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쉼표로 구분되어 있는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CSV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CSV 파일은요, 필드를 나타내는 열, 그리고 레코드를 나타내는 행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보셨다시피 얘 있죠, 그죠? 요게 테이블의 속성을 나타내는데 필드예요. 세로가 각각 하나의 필드가 되는 것이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로줄은 실 데이터의 경우 여기서 이제 레코드라고 읽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데이터의 중간에 구분자, 즉 쉼표가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길동, 쉼표, 홍. 이게 하나의 데이터인데 이런 식으로 중간에 쉼표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 경우는요, 여기에 따옴표를 넣어 가지고 쉼표와 구분자를 따로 이제 구별을 짓습니다. 그래서 따옴표가 있을 경우 따옴표가 끝나는 여기까지가 하나의 데이터 값이 되는 경우죠. 예, 여기서는 이제 문자열 데이터가 되겠죠, 그죠? 예,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CSV 파일의 첫 번째 레코드 있잖아요. 거기에는 열 제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죠, 그죠? 첫 번째 행에는 열의 제목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관행이죠. 이렇게 해놓으면 각각의 열이 어떤 내용인지를 쉽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죠. CSV 파일이 굉장히 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너무 크다. 예를 들어서 뭐 500MB다. 그러면 얘를 이제 메모리에 한꺼번에 올리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얘를 일정한 개수로 잘라가지고 메모리에 읽어서 처리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책에서는요, CSV로 저장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을 겁니다. 자, 그래서 판다스 자체는요, 여러 가지 데이터 형식을 손쉽게 액세스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JSON,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 파일인데, 이렇게 키와 값의 형태로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이런 데이터 파일 형식입니다. 그래서 JSON 객체도 인터넷에서 우리가 정보를 추출할 때 굉장히 널리 이용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CSV 데이터의 내용을 읽어오는 그런 실습을 해볼 겁니다.
우리는 이 장에서 판다스를 배울 건데요. 그 전에 우리는 파이썬에서 제공되고 있는 모듈인 CSV 모듈을 이용해서 한번 읽어볼 거예요. 파이썬은요, CSV 모듈이라는 걸 제공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CSV read, CSV write라는 함수가 있어가지고, 파일 핸들을 받아가지고요, CSV 파일을 읽어볼 수가 있어요. 이때 이제 딜리미트라고 하는 매개 변수가 있는데, 이 딜리미트를 이용해가지고 구분자를 줄 수 있습니다. 아까 살펴봤던 TSV 파일이 있다 그랬죠. 얘는 탭 문자로 자료값이 구분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딜리미트는 역/t와 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딜리미트를 지정하는 그런 방법도 가능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는요, weather.csv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실습을 해볼 거예요. 이 weather.csv 데이터는요, 이 책의 GitHub 사이트에 가보면 CSV라는 폴더가 있고 거기에 이렇게 있는데요. 얘는 첫 번째 행의 일시 평균 기온, 최대 풍속, 평균 풍속과 같이 각각의 열 데이터가 뭔지를 알려주는 그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걔를 다운받아 가지고요, D 드라이브 밑에 데이터라는 폴더 밑에 두고 그거를 저장해 놓고, 그런 다음에 오픈 함수로 읽어옵니다. 다시 CSV 모듈에 있는 read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요, weather CSV 파일을 읽어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CSV read가 읽어온 CSV 데이터 객체가 생성되겠죠. 그리고 이 데이터 객체는 시퀀스 자료형이기 때문에요, for문에 넣어 가지고 한 행씩 읽어서 이와 같이 출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습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자, 요게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학생들의 성적 테이블인데요. 얘를 일단 CSV로 내보내기 할 때는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선택한 후에 폴더 이름을 지정하고 파일의 확장자를요, CSV, 쉼표로 분리라고 하는 요 이름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를 저장하면 됩니다. 자, 이제 이 파일을 한번 읽어오겠습니다. 읽어올 적에는요, 일반적으로 그냥 메모장으로 읽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엑셀 파일로 만들어 놓은 이 내용들이 이렇게 쉼표로 구분돼 가지고, 그죠? 텍스트로 저장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는요, D 드라이브 아래에 데이터라는 폴더 안에 가가지고요, 이렇게 weather.csv라는 형식으로 저장해 놨는데, 얘를 한번 읽어오면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 열이 일시, 그러니까 요게 2010년 8월 1일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평균 기온, 최대 풍속, 평균 풍속이 되겠습니다. 요 정보는요, 기상자료 개방 포털 사이트에서 저희가 받아와 가지고 조금 가공한 그 데이터입니다. 울릉도 지역의 2010년도부터 2020년 7월달까지의 날씨 정보가 되겠습니다. 자, CSV 모듈을 임포트 한 다음에 오픈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파일을 읽고, 그죠? CSV 리드에다가 이걸 넣어줬습니다. 그죠? 자, 이제 이 시퀀스 값을 포문을 이용해 가지고 추출해 가지고 한번 출력해 보면요, 네, 이와 같이 출력이 쭉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데이터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 봤더니 데이터를 읽을 때 기본적으로 문자열 형태로 읽어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죠. 그죠? 자, 이때 이 데이터의 가장 첫 번째 값에는요, 이와 같은 열의 속성값들이 들어있어요. 얘는 실제 데이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데이터로서 읽는 게 아니니까 얘를 데이터에서 처리하기 전에 지워줘야 되겠죠. 그죠? 그걸 하기 위해서는요, next라는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이 시퀀스에 있는 첫 번째 값을 날리고 그 다음부터 읽어오는 겁니다. next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요, 제일 첫 번째 값이 읽혀 가지고 헤드에 저장되고 그 포인트는요, 다음 시퀀스로 이동하거든요. 이것도 한번 출력을 해 볼게요. 자, 헤드를 출력했더니 일시 평균 기온, 최대 풍속, 평균 풍속, 요 첫 번째 행의 값이 읽혀졌죠. 그죠? 자, 이제 다시 한번 next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읽고 그것을 D에다 저장한 다음에 이 D 값을 한번 출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 8월 1일, 그죠? 정보가 들어있죠. 바로 이
CSV 파일의 두 번째 행에 있는 요 정보, 그죠? 요 정보가 next 함수에 의해 읽혀가지고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죠? 세 번째 거를 보려면요, 똑같은 거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실행하면 8월 2일 날짜의 평균 기온, 최대 풍속, 평균 풍속 데이터가 이렇게 출력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 정보들을 출력해서 읽어보는 게 이와 같은 포문이다, 이런 것도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CSV 파일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내가 추출하고 싶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있는 10값 중에 일시 평균 기온, 최대 풍속, 평균 풍속이 있다고 가정할 때 나는 여기 있는 네 번째 열, 즉 평균 풍속의 데이터만 추출하고 싶다, 이럴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때는 시퀀스 데이터의 로우에서 네 번째 데이터의 인덱스인 로우 큰 괄호 3을 넣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죠. 이때 이제 end equal 쉼표로 하게 되면요, 이 값을 출력한 다음에 쉼표를 찍고 그 다음에 또 출력하고 쉼표로 찍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죠. 그죠? 자, 그럼 이것도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자, weather.csv 파일을 읽어가지고, 그죠? 네, 거기에 있는 데이터들 중에서 첫 번째 행에는 일시 평균 기온, 최대 풍속, 평균 풍속이 있으니까 걔는 날리고, 그죠? 헤더 다음부터 데이터를 읽어오는 겁니다. 이때 네 번째 거, 즉 요 값만 읽어오는 거죠. 3.4, 3.8. 그 다음에 쉼표를 찍어주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실행해 볼게요. 네, 이렇게 출력이 되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값을 봤더니 네, 3.4, 3.8로 되어 있는, 즉 전체 필드에서, 그죠? 네 번째 필드 값을 읽어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그죠? 네, 이렇게 쭉 읽어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읽어온 데이터가 이제 네 번째 열이 보니까 평균 풍속 데이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평균 풍속 데이터들 중에서 최대 풍속 값을 알려고 해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제 평균 풍속 값 중에 최대 값을 내가 알아내고 싶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서 한 가지 좀 더 고민해야 될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요, 이 네 번째 필드 값 중에서요, 데이터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결측 값이라고 하는데, 이 결측 값이 있을 경우에는 바람의 값을 0으로 주는 요런 조치를 취해놔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얘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3.4와 같은 문자열 자료형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얘를 플롯이라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 실수로 변환한 다음에, 그죠? 요 값을 비교해 보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맥스 윈드 값을 최초 상태 0,0으로 두고 이 윈드 값이 맥스 윈드보다 더 크면 맥스 윈드 값을 새로운 값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요, 평균 풍속 값 중에서 최대 풍속 값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우선 헤드 데이터를 제외한 데이터를 읽어왔고요, 맥스 윈드 값을 0으로 초기화를 했습니다, 그죠? 자, 이제 네 번째 이 필드 값 있잖아요, 그죠? 그 값을 읽어옵니다. 이때 이 값이 공백일 때 0으로 처리했죠. 자, 값이 있으면 얘를 실수 값으로 변환하고, 그죠? 그리고 이 값이 맥스 윈드보다 더 크면 맥스 윈드를 갱신해 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맥스 윈드를 한번 출력해 보면요, 10년간 울릉도의 평균 풍속 중에서 최대 풍속은 이와 같이 14.9 미터 퍼 세크 값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단위가 미터 퍼 세크예요. 초당 몇 미터를 이동하느냐, 이게 이제 속도니까, 그죠? 요 단위를 쓰는 겁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이 필드 값을요, 세 번째 걸로 하게 되면요, 세 번째 게 뭐였죠? 일시 평균 기온 최대 풍속 중에 최대 풍속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최대 풍속 값 중에 제일 큰 거를 뽑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최대 풍속 중 최대 값은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출력해 보면 26.0 미터 퍼 세컨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초당 26m니까 굉장히 빠른 겁니다. 참고로 소방방재청 홈페이지에 있는 정보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강한 바람이다 그러면 초당 9에서 14m per sec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속 11에서 16m다 그러면요, 큰 나무가 흔들거리고 우산을 들고 서 있기가 힘든 그 정도는 아시고요.
만일에 이제 14 이상이다. 그러면 육상에서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될 정도의 굉장히 강한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보고 울릉도 바람이 지난 10년간이긴 하지만요, 최대 값이 26.0m다. 굉장히 바람이 센 곳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네,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 울릉도는 몇 월에 바람이 가장 강할까? 10년치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1월부터 12월까지 월에 대해서, 그죠? 바람의 값을 모두 모읍니다. 그런 다음에 전체 날짜로 나눠버리면 월 평균 풍속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와 같이 이제 매플로립으로 한번 시각화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요, 좀 코딩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 우선 날씨 읽어가지고 헤드를 일단 날려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죠? 헤드를 일단 제거시켜 줍니다. 그런 다음에 12개의 슬롯을 만듭니다. 즉 1월에서 12월까지의 모든 데이터를 0으로 다 채워 넣는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days counted라고 하는 이 변수에다가 일단 얘도 0으로 다 초기화를 해줍니다. 모두 12개씩이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달의 정보를 일단은 추출합니다. 달의 정보를 추출하려고 봤더니 이 데이터들이 2010-08-01 이런 형식의 문자열로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달에 해당되는 부분이 여기에 있는 08, 요 영역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의 값을 추출하기 위해서 슬라이싱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 0, 1, 2, 3, 4, 5, 6 이렇게 슬라이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5, 7과 같은 슬라이싱을 통해 가지고요, 요 정보들을 추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읽어오기 위해서는 이 첫 번째 열에 대해서, 그러면 로우 큰 괄호 0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그죠? 슬라이싱을 통해 가지고 인덱스 5부터 6에 해당되는 요 값을 슬라이싱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08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int of 문자열 08이 들어가게 되면 이 값은 정수 8이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months 값을 읽어 오게 됩니다. 됐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서는 평균 풍속 값 중에서, 그러니까 열로 치면 네 번째 열이겠죠. 그죠? 그 네 번째 열 중에서 공백이 없을 경우, 그러니까 데이터 값이 있을 경우죠. 그죠? 그 데이터 값을 실수로 읽어옵니다. 요거는 이제 앞서 살펴봤던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바람 값을 읽어온 다음에 monthly wind라고 하는 이 값에다가 month 마이너스 1을 해주고 거기다가 윈드를 대줍니다. 인덱스에 month 마이너스 1을 해주는 거는요, 이 배열의 인덱스는 0, 1, 2, 11이고, 그죠? 달은 1월, 2월, 3월이잖아요. 그러니까 8월의 경우 인덱스가 7이겠죠. 그죠? 그래서 요 month에다가 빼기 1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윈드 값을 여기다가 더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 8월 달에 아까 3.4였죠. 그러면 8월 달에 3.4를 더해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카운트 값을 1 증가시켜 주는 겁니다. 얘가 1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값이 3.8이죠. 그죠? 네, 그 다음 값이 3.8이니까 여기 3.4에다가 3.8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도 더하기 1을 해주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8월 달에 모든 날씨를 더해주고요, 최종 카운트한 날짜 수가 얼마인지를 여기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최종적으로는 10년치 데이터의 8월 달에 데이터 값이 2만이다. 뭐 이런 값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날짜는 200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값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2만 나누기 200 이렇게 해줘버리면 그 값이 평균 풍속 값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12번 반복하게 되면요, 전체 month wind의 평균 풍속 값이 들어가는 거죠. 그거를 이제 PLT 플롯 가지고 플로팅을 해주면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요렇게 코딩을 한 다음에 month wind 값을 넣어줬습니다. 자, 실행시켜 보면 네, 요런 식으로, 그죠? 최저값은 한 3.3 정도고, 그죠? 최고값은 한 4.6 정도 되는 값인데, 그죠? 그래서 평균 풍속이 이렇게 쭉 나오는 겁니다. 그죠? 요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이제 0에 해당되는 1월, 그리고
2월, 3월. 4월 달에 가장 많이 부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5월, 6월. 6월 달에 바람이 약하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요게 0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1월부터 12까지의 값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울릉도의 평균 풍속에 관련된 정보를 플로팅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그죠? 물론 여러분들이 프린트 함수를 통해가 monthly wind 값을 출력해 보면요, 3.75, 3.946, 4.39, 4.62 이런 식의 수치값도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직접 확인해 볼 수도 있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울릉도는 몇 월에 바람이 가장 강한지도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요걸 조금만 더 바꿔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값을 2로 바꿨을 때, 즉 세 번째 필드 값 있잖아요. 그죠? 세 번째 필드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최대 풍속이 있죠. 그죠? 그래서 최대 풍속 값의 평균 값을 구해보는 겁니다. 그죠? 네, 이렇게 수정하고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해 보면 역시 이것도 조금 비슷한 패턴을 그리는 것도 볼 수 있네요. 그지? 역시 4월 달에 바람이 가장 강한 걸로 보입니다. 그죠? 네, 이렇게 해서 12장 첫 번째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